제가 알기로 악센처리랑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그다음 IBM 등 서류가 통과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외국계 기업 IBM 개발자로 이제 입사를 앞두고 있는 이규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1년 2개월 만에 목표한 외국계 기업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외 개발자 취업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저의 취업 타임라인, 취업 난이도, 어떤 걸 준비하는 게 좋을지 정보들을 이제 정리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 취업을 이제 준비하는 개발자분들이 계신다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외국계 4년제 항공공학과 맞습니다. 자격증은 오라클 8 자격증이랑 AWS도 있고요. 토익은 몇 년 전에 본 거긴 한데 930점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JLPT N3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 해외 취업에서 이제 학벌이나 자격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제 경험상 이제 기본적인 이제 기술 역량을 보여주는 수단으로서 자격증도 많은 도움이 되지만 결국에는 실무 능력과 이제 프로젝트 기반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학벌도 역시 어느 정도 참고는 되지만 그래도 포트폴리오랑 실제 실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제 생각에 해외 취업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영어 공부과를 이제 목표로 하시다면 아무래도 이제 영어 회화 실력은 이제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협업을 하게 되고 결국에 이제 공통적인 언어는 영어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수준을 돼야 필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저 또한 해외에서 이제 오래 생활하기도 했고 그 외에도 이제 영어 실력도 키우려고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꾸준하게 노력했어요. 예를 들자면 외국인 친구 같은 것도 이제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모임이든 이제 자연스럽게 최대한 영어를 쓰려고 노력했고요. 실전 상황에서도 이제 자연스럽게 말해본 경험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꾸준하게 1시간씩 공부하고 단어도 매일 외우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꾸준히 투자한 습관이 영어 실력을 키우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해당 국가에 대한 문화 이해도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서양 문화 기반으로 한 국가에서는 이제 워라밸이나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그런 등이 이제 좀 강조가 되는데 한국식의 사고방식만 가지고 가면 좀 오히려 부딪히거나 이제 오해 같은 것도 많이 생길 수도 있고 서로 답답할 부분도 많이 생길 겁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이제 되게 저희는 이제 빨리빨리 같은 문화나 뭐 어떻게든 닥달해서 가지고 어떻게든 그날에 이제 마무리하려는 경향이 있잖아요. 해외에서는 생각보다 이제 워라밸을 많이 중시하고 조금 더 느긋하게 이제 일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이 차이를 이제 이해하지를 못하면 서로 불편할 수도 있고 이제 서로 무례하게 보이거나 이제 조급하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의식적으로 속도를 조절하고 상대방의 방식을 존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요. 좋은 회사를 선별하는 안목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해외도 마찬가지로 이제 안 좋은 기업도 많고 블랙 기업이나 이런 데도 많아가지고 근무 조건도 되게 열악한 곳도 많고 신중하게 잘 판별하시고 그래야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링크드인이나 글래스도어나 잡스트릿 여러 가지 이런 해외 플랫폼에 이제 채용 사이트를 이제 고를 때 후기와 평점도 이제 어느 정도 확인하고 복지 조건들을 이제 체크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회사를 선별했습니다. 그런 링크드인이나 글래스도어 같은 데서 이제 실제 직원들의 리뷰도 참고하는 것도 좋으니까 만약 해외 회사를 이제 서치하고 계신 분들은 체크해 보시는 거를 전 무조건 권장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네 번째인데요. 너무나도 당연한 기술 스택입니다. 해외는 이제 국내보다 더 다양한 이제 기술을 도입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무래도 한국은 좀 자바, 스프링 이런 위주로 많이 하잖아요. 백엔드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는 이제 뭐 파이썬도 쓰기도 하고 러스트도 쓰고 고나 엄청 여러 가지 언어가 많이 써요. 이는 이제 각 언어가 특정 분야에서 이제 강점을 가지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 지원하는 기업에 요구하는 기술들을 잘 살펴보시고 그 기술에 이제 강점이 있다면 지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로베이스의 부트캠프를 통해 자바와 그 이외의 기본기가 되는 기술들을 잘 익혀놔서 해외 취업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 군대를 전역하고 바로 본격적으로 채용국을 찾아보며 취업을 준비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 스택이 현업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한참 몸이 쓴 것 같더라고요. 저 졸업 당시에 이제 비교해봤을 때 개발 생태계도 이제 트렌드 같은 것도 많이 바뀌고 특히나 이제 코로나 이후에 개발자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또 기업들의 눈높이도 확연히 높아지면서 저는 그래서 비록 전공자지만 기초부터 다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 공학 분야는 이제 이론적인 지식 못지않게 실무 경험이 이제 또 중요한 분야인데요. 그래서 이제 신입으로서 개발 경험이 없이 이제 단순 학벌로만 이제 높아지게 되면 오히려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경험도 없지만 그냥 학벌만 높은 오버 퀄리파이로 여겨질 수도 있어서 대학원은 그래서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국비 교육도 고려해봤는데 주변에서 이 국비 과정을 수료한 후에 만족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었어가지고 유로 캠프나 이제 좀 인지도있는 캠프로 방향을 바뀌는 사례가 되게 많더라고요. 무료라는 특성상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네, 이제 동기부여도 이제 좀 약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이제 그 말에 되게 공감을 했어가지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 선택지를 이제 비교해본 결과, 네, 저한테 이제 강사 라인업이랑 커리큘럼도 되게 이제 꼼꼼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실무 프로젝트도 한다는 말을 저는 이제 되게 했거든요. 저는 이제 제로베이스를 선택해서 기술 스택 역량을 이제 개인적으로 많이 강화했습니다. 저는 취업 준비 초반 1에서 3개월 동안 제로베이스 부트캠프 이제 수강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자바와 스프링 기초를 가지고 알고리즘 문제 풀이에 되게 많이 집중을 했습니다. 특히 코딩 테스트 대비 문제 풀이 루틴을 꾸준히 만드는 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제 루틴 같은 경우는 이제 강의를 통해 이제 개념을 익히고 바로 해당 개념이 적용된 이제 문제를 풀었고요. 하루에 코딩 테스트 문제를 최소 2문제를 풀었고 바로 오답 노트를 작성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가지 개념을 이제 완벽히 익힌 다음에 저는 이제 넘어가는 식으로 한 개념을 배웠으면 다른 개념을 계속 배우듯이 꾸준하게 그런 식으로 공부했습니다. 처음에 저도 이제 힘들었죠. 힘들고 막막했지만 매일 조금씩 이제 시간을 정해 문제를 푸니까 이게 또 감이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또 기시나 뭐 지라, 슬랙 같은 이제 협업 도구 사용법도 이제 좀 익히고, 뭐 노션이든 디스코드나 마찬가지로 모든 이제 그런 실무적인 측면에 대한 스킬도 습득했습니다. 네, 이후 4, 5개월 차에는 팀 프로젝트와 이제 개인 프로젝트를 이제 2개 이상 진행했었는데, 네, 제가 진행한 대표적인 프로젝트는 이제 실시간 채팅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챗 커넥과 이제 헬스 PT 이제 위한 식단, 운동 일정 관리 기능을 이제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트레이닝 다이어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API 설계도 배우고 배포도 해보면서 도커랑 AWS, GitHub Actions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실무 경험을 많이 쌓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와 함께 이제 스프링단의 이제 강의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서 그걸 다 같이 병행하면서 실력을 더 깊게 다질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는 실무 프로젝트를 직접 해보는 게 진짜 정말 많은 도움이 됐었는데, 이 과정을 통해 배운 내용을 바로 적용해보면서 자신감을 개인적으로 많이 쓰겠습니다. 네, 그래서 취준 6개월 차부터는 이제 이력서와 이제 자기소개서를 이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고, 여기서 이제 제로베이스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요. 처음에는 어떻게 쓸지도 몰랐고 좀 막막하긴 했었는데, 예를 들자면 그냥 뭘 배웠다, 어떤 기술을 썼다, 그런 정도로 그냥 단순하게 나열했었는데, 그래도 멘토님들의 이제 피드백을 받고 수치로 본인이 이제 본인의 기여도를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그냥 단순히 그 JPA를 활용해서 뭐 서치를 뭐 구현 이러기보단 엘라스틱 서치를 이제 기반을 이제 검색 기능을 만들어서 이제 사용자 검색 공략 속도를 뭐 50% 단축 이렇게 기재하니 서류 통과율도 한 4-50% 정도 눈에 뜨게 크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와 함께 채용 공고를 수집하고 키워드 분석도 하면서 구직 전략도 세웠고, 링크드인, 원티드, 잡코리아 등 프로필도 꼼꼼히 정리하고 그랬습니다. 시즌 7, 8개월 차부터는 본격적으로 여러 기업에 이력서를 제출을 했는데요. 서류 탈락도 많이 하였고 면접 불합격도 여러 번 받으면서 이제 피드백을 계속 모아서 계속 개선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나 이제 취준생들끼리 모의 면접도 계속하고, 기술 면접을 대비해 또 스프링도 공부하고 데이터베이스나 네트워크 이론이든 컴퓨터공학 이론이든 꼼꼼히 공부했습니다. 시즌 9에서 12개월 차부터는 이제 해외 취업을 가능성을 이제 좀 탐색을 하면서 링크드인이랑 원티드 글로벌이나 글래스도어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사이트들을 이제 보면서 이제 일본이나 영어권 쓰는 나라들 리스트 쪽으로 이제 리서치를 시작했습니다. 네, 그 와중에 이제 저는 그냥 언어라도 하나 더 배우자로 해서 이제 JLPT N3 자격증도 취득했고요. 그러면서 일본어 공부도 병행하고, 그다음에 영어도 이제 슬슬 써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영어 면접 대비 스피킹도 연습도 더 꾸준히 했고, 이제 단순히 이제 그냥 공고를 또 확인하는 것보단 기업에 맞는 그런 요구 조건들을 영문 이력서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계속 업데이트했고요. 포트폴리오도 이제 기존 프로젝트의 이제 아키텍처나 이제 코드 품질도 높여가면서 이제 리팩토링도 하면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챗 커넥 같은 경우는 이제 메시지 큐 같은 걸 도입해가지고 이제 웹서버에서 이제 그 메시지 처리 안정성을 높이고, 트레이닝 다이어리 같은 경우는 이미지 업로드 기능을 효율화시키고 조회 API를 캐싱도 적용해 성능도 개선하거나, 코드 쪽 불필요한 우정성도 많이 제거하고, 테스트 커버리지도 확장해 유지 보수성과 신뢰성을 많이 높였습니다. 12개월 차 때 제가 알기로 악센처리랑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그다음 IBM 등 서류가 통합이 됐습니다. 시중 이제 1년 6개월 차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채용 전향을 이제 진출하게 됐는데요. 기술 면접, 코딩 테스트, 면접까지 이제 다 치렀습니다. 시중 1년 2개월 차에 결과적으로 IBM에서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고, 이제는 백엔드 개발자로서 본격적인 커리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IBM 면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이 기술을 왜 선택했나요? 혹은
해당 기술이 다른 기술보다 더 적합하다는 판단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제 선택의 근거를 묻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은 단순한 기술 지식보단 얼마나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설계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이 기술을 썼는지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멘토님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그래서 실제 이제 프로젝트 발표 때도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많이 강조하셔서 그런 것도 또한 이제 참고해서 연습했기 때문에 되게 자신 있게 발표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코딩 테스트에서는 이제 아마 서브스트링 처리랑 다익스트라 문제가 하나 나왔던 것 같고, 우선순위 큐를 사용한 문제도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로베이스 알고리즘 강의 자체가 되게 유형별로 뭐 이것까지 알아야 되나 싶을 정도로 되게 세분화되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유사한 유형을 직접 코드를 구현해보고 왜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경험이 있었던 터라서 별 탈 없이 슬슬 잘 풀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데니 멘토님께서도 이제 강조하셨던 문제를 해결하는 사고, 시간 복잡도 이제 많이 고려하면서 이제 최적화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이제 기술 면접에서 알고리즘을 이제 설명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였습니다. 기술 면접 준비는 제로베이스 CS 강의가 큰 도움이 됐습니다. 네트워크도 있고 운영 체제, 데이터베이스 기본 개념들을 다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어서 기초 체계를 다시 이제 다 익혔어요. CS가 이제 워낙 방대하니까 물론 이제 제로베이스 그것만으로도 부족하긴 해서, 근데 이제 제로베이스 강의를 기반으로 이제 방향을 잡은 다음에 다른 단의 강의들과 기술 블록, 면접 질문 리스트 같은 것들 이제 막 외우면서 이해를 하려고 외부 자료를 활용해 학습하여 넣었습니다. 특히 또 이제 이론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 암기하면 좀 비추입니다. 왜냐하면 외우기만 하면 따라하는 게 그런 꼬리쯤을 넣었을 때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직접 예시를 떠올리면서 설명하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또 실제 면접에서 이제 가장 큰 도움이 되었고요. 기억에 남는 장면은 면접에서 나온 질문의 약 75%가 제로베이스에서 나오는 CS 강의에서 다뤘던 내용이고, 자바 또는 이제 스프링 질문도 많이 왔었는데 그것 또한 강사님이 강조하신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기술 면접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제로베이스의 CS 강의 덕분에 많이 도움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 개발자는 해외나 국내 취업의 차이점은 아무래도 서류 단계에서 좀 더 많은 기회를 주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해외 기업은 미국이나 외국계에서 그래도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고 프로젝트 경험이나 이제 기술 스택이 명하면 면접 기회까지 비교적 쉽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쪽도 한번 해보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면접 분위기도 큰 차이를 되게 느꼈고요. 해외 면접은 이제 압박 면접이라던가 그런 것보다는 지원자의 사고방식, 문제 해결 능력이나 협업법 경험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없지 않았어요. 그래서 짧은 경험이었지만 오히려 저는 하나의 개발자로 진지하게 평가해주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기분 좋았고요. 또한 이제 실력 기반의 문화다라는 걸 직접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IBM 면접을 총 5차례 진행했을 정도로 그 과정은 이제 쉽지 않았고 치열했지만 그만큼 또 학벌이나 경력보다는 그래도 실력과 이제 논리적인 설명만 통하면 자신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장점들이 있으니 여러분 모두 해외 취업 후는 한 번쯤은 그래도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IBM의 해외 개발자를 취업하는데 도움을 좀 드린 제로베이스 스쿨에 관심이 그래도 조금 생기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담당자분이랑 잘 이야기했어서 백엔드 과정에 할인 쿠폰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선착순 5분한테만 드린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백엔드 개발자 직군을 준비하는데 기초 역량이 아쉽거나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 분들이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개발자 취준생이나 이준생 여러분들 모두 파이팅입니다.